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더 나은 삶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는 밀림입니다. 여러분은 남친, 여친 또는 부부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시나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성격은 사실 본인의 깨달음과 노력이 있기 전에 누구의 말로 변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파트너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가 변했다, 그런 성격인 줄 몰랐다 하지만 사실 불행의 씨앗이 될 만한 성격은 대부분 사귈 때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특히 힘들거나 이혼에 이르는 성격을 보면 주로 의존적이거나 의심이 많은 성격, 알코올 의존적이거나 폭력적 기질이 엿보이는 욱하는 성격,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귈 때 이런 성격 어떻게 아냐고요?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귈 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내일 나 옷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 아, 미안. 나 뭐 집에 일이 있어서 고향집에 내려가 봐야 되는데 어쩌지? 꼭 가야 돼? 다음 주 가면 안 돼? 같이 가자. 아, 이번에는 혼자 가서 사. 자기가 봐줘야지. 이런 친구, 나를 사랑해서? 아닙니다. 의존적 성격이고 자기에게 맞추어 주기만 바라는 성격, 상대의 노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런 여성을 애교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태도를 가진 성격은 결국 훗날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자기 아까 전화해도 안 받던데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어감이 다르죠. 바빴어. 오늘 하루 종일 회의가 있어서. 이 시간까지 계속? 아침에도 안 받더만. 아침에도 그럼 회의였어? 뭔 회의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뭐 무슨 일 있어서 한 건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닙니다. 의심, 집착 스타일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죠. 그 친구를 술집에서 만났거든. 어제 술 먹다가 김 과장하고 다음 주 그 강선배 알지? 그 강선배랑 한잔 하기로 했어. 자식, 이제야 전화 왔네. 지난번에 승진했다고 내일 지가 한잔 산다네. 이런 이는 늘 술집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높습니다. 또 욱하는 기질들은 우씨, 내가 아주 그 새끼 가만 안 둬. 그 새끼 내가 손 한번 봐줄 거야. 내가 다음에 아주 박살 낼 거야. 야, 이보세요. 이렇게 복식호흡하면서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식당 같은 곳에서 서빙하는 분께 반말 비슷하게 막대하는 성격. 이런 분은 그런 사람에게만 막대하는 게 아니라 훗날 나에게도 그런 태도로 대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도 보통은 우리가 그냥 그 당시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못 보고 애석하게도 결혼 후엔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일처리 잘하고 하는 독립적인 사람이 같이 사는 삶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둘이 불협화음 없이 화목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방법은요. 첫째, 교양 있는 말투를 써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주위에 보니까 부부싸움을 잘하는 집을 살펴봤더니 반말 쓰는 집이 많고 화목하게 잘 사는 친구들을 보니까 이 살짝 해요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반말을 하면 아무래도 말투가 좀 교양 없는 어투가 되고 화가 나면은 막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반말하는 집은 농담으로라도 웃기고 있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넌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상대를 비하하는 어투를 많이 쓰죠. 존칭어를 쓰는 집은 농담도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뭐 웃기고 계시네요.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셔요. 우리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반말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퇴근해 오는 남편한테 손 씻고 양말 벗고 발 잘 씻고 와. 또 출근하는 남편한테는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하고 꼭 해. 알았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남편인지 아들인지 반말로 하면은 이렇게 지시적이거나 지적질적인 어투가 되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독립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독립적이란 상대를 예속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즉 다른 개체죠. 그 사람을 내 마음과 똑같이 움직이길 바라면 안 되죠. 동시에 나도 그 사람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혼자 열심히 자기의 삶을 잘 살다 보면은 둘의 삶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갑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은 보통 한 명이 가령 누가 들어도 옳지 못한 일, 술, 도박, 폭력 또는 바람을 피우거나 하는 일들, 아니면 한 명이 자꾸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상대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생깁니다. 상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자기 마음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만이거나 또는 너무 의존적이어서 사사건건 같이 하자 같이 가자 이런 걸 요구할 때 불협화음이 생기죠. 가령 쇼핑 갈 때도 남자친구나 남편이 안 따라간다고 왜 안 따라가냐, 또 사랑한다면은 참고 따라가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여자분들도 많은데요. 남자들은 이런 거 대부분은 재미없어 합니다. 왜 힘들게 남을 끌고 갑니까? 혼자 편안하게 쇼핑하고 오면 되죠. 우리가 서로 성이 다르고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들이 서로 다른 게 정상입니다. 자꾸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고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맞출 수 없어도 괜찮아요. 부부라고 해서 꼭 맞추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 짜장면, 한 사람 짬뽕 먹어도 괜찮아요. 꼭 의견을 맞추어서 짜장면 하나로 통일을 해야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리석은 아는 척, 지혜로운 모르는 척. 부부라고 해서 다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취미가 다를 수도 있고 각자의 작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귀신을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하면서 남편이 감추어둔 비상금 장소를 알아냈다는 둥, 나 몰래 시댁에 돈 주는 거 내가 촉으로 딱 알아냈잖아 라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다 밝혀서 그 사람 무안 주고 면박 주고 상처 주고 나 이렇게 잘 찾아내는 거 밝혀서 나에게 어떤 실익이 있나요? 자신이 수사반장의 촉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나요? 오히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알더라도 보았더라도 모르는 척 하는 게 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 이후라도
꼬치꼬치 묻거나 핸드폰을 훔쳐보거나 하는 건 부부라고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함께 생각해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